안녕하십니까. 전기차에 거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드디어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자가격리가 풀려가지고 네, 사실 제가 좀 걸렸어가지고 전 영상을 좀 늦게 올린 게 목소리가 돌아올 때까지 참았어가지고 그래서 못 올린 거였는데, 격리 풀려도 뭐 마스크 같은 거는 뭐 잘 껴하고 또 어디 싸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되도록 남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무튼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신났어요. 약간 신났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봤단 말이죠. 이번에 격리되면서. 물론 저는 사실상 이제 집에서도 일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좀 눈팅을 많이 하죠, 제가. 했더니 좀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이제 많은 테슬라 오너분들이, 어떤 분들은 야, 잘 됐다, 테슬라의 민낯이 밝혀졌구나 하고 테슬라 오너 중에서도 좋아하는 패가 있고, 반대로 이제 나의 테슬라는 그렇지 않아 하고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좀 아쉬웠던 거는 각 커뮤니티 아니 유튜브 댓글 사이에서 막 싸우고 서로를 뭔가 혐오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사실 좀 아쉽기는 한데, 사실 나와 있는 결과 가지고 봤을 때는 와,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고 저도 좀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한테는.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테슬라에 굉장히 좀 수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지만 구독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테슬라 편향적인 사람이 맞아요. 이거는 테슬라를 그만큼 또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나름 또 노력한단 말이죠. 저도 제대로 된 판단하는데 좀 흐려질 수 있으니까 저도 경계를 하는데, 테슬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뒤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설하고 오늘은 거의 뭐 구독자가 60만에 육박한 대형 유튜버가 지금 뭐 몇 날 며칠 계속 연속적으로 모델 Y의 실주행거리 테스트를 한 결과 가지고 이제 막 와, 이게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 야 다른 차는 인증받은 것보다 더 잘 가는데 모델 Y는 그거보다 턱없이 못 가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테슬라를 왠지 편들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싫어요 누르고 가실 분 계실까봐. 네, 결론으로 봤을 때 확실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하냐? 네, 이런 고속 항속 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테스트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좀 이번에 좀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델 Y가 이런 고속 항속 주행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리하구나 라는 것까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어떤 논란이었는지 좀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어떤 뭐 유튜버 분이죠, 판교에서 속초까지 가는 이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차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렉트리파이드 G80이라든지 뭐 아우디 e-tron GT 이런 차들은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인증 막 300km, 400km 초반 막 이렇게밖에 받지 못했는데, 실제 똑같은 구간을 좀 비슷한 온도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남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근데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상온 기준으로 511km가 찍혀있긴 하지만 실제 주행해보니까 아니, 다른 차는 상온 주행 가는 거리보다 거의 한 100 이상은 가는 것 같은데 되려 모델 Y는 그거보다 좀 적게 가는 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테슬라 뻥전비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이 결과 가지고. 네, 물론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어쨌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여기서 약간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단발적인 걸로 끝나면은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다회로 3회, 4회, 네, 물론 이 각각의 회차마다 조건이 동일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정도면은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조건이 살짝 바뀐다고 400 갈 차가 600 가고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이 나봐야 뭐 몇십 킬로 나겠죠. 그리고 이 유튜버가 주장하는 게 다른 차는 400 인증받은 차는 한 500 가까이 가는데 500 인증받은 이 모델 Y는 600은커녕 500도 잘 못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계속 똑같은 비슷한 조건으로 연속으로 이렇게, 이게 저도 뭐 주행거리 테스트 비슷하게 좀 한 적이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토파일럿 걸고 하는 것도 물론 다른 차보다는 훨씬 편하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시간 같은 것들, 이게 뭐 그 정도 유튜버쯤 되면은 시간이 결국엔 돈인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싼 시험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유튜버는 시간 남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는 사실 이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차비 내가지고 속초까지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렇게 4일 연속으로.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델 Y가 이 유튜버가 주장한 대로 뻥정비가 맞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주행거리 테스트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좀 짚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모델 Y 뻥정비가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주행 가는 거리보다 못 갔다는 거니까 솔직히 맞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런 고속 항속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는 분명히 뻥정비가 맞다.
야, 그러면은 이렇게 고속 항속이 아니면 이 실제 주행 가는 걸 인증한 만큼 그 이상 간다는 거냐? 네, 맞습니다. 야, 이씨, 뭔 말이야? 야, 그럼 다 똑같잖아. 예, 제가 하는 말씀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겠죠. 사실 제가 전전 영상에서 좀 가볍게 짚어드렸는데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막 테스트를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 저런 방식으로 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는 안 파고 들었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모델 Y는 불리하겠지만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좀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측정 방법이고 이 측정 방법은 미국 EPA랑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지 이 기본적인 틀은 미국 EPA 동일하고 유럽의 WLTP도 똑같이 다이노 모드에서 측정하는 거 맞지만 유럽의 WLTP는 여기 0.7 곱하는 게 없고 그리고 30분 테스트하는 거 가지고 100%를 예상하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WLTP가 사실 뻥튀기 된 게 큽니다. EPA랑 환경부는 좀 동일하게 가고 이 다이노로 인해서 뻥튀기 되는 거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0.7을 곱합니다. 결과에다가 일단 0.7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뭐 세부적인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심 주행 모드를 반복 주행해서 주행 거리 측정하고 일단 첫 번째 하나 도심 주행 모드 측정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속도로 주행 모드를 반복 주행해서 주행 가는 거리를 측정합니다. 네, 이거는 차를 멈출 때까지 다 주행을 하게 돼요. 참고로 WLTP는 그냥 30분만 하고 땡입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 이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가 그나마 좀 동일하겠죠. 그나마. 왜 그나마냐면은 현실적으로 이거를 실주행 테스트를 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인된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 하는데 조건이 하나라도 바뀌면은 큰 영향 끼치니까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거대한 스테디움에서 무한으로 좀 반복할 수 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계속 차가 주행하면서 트랙의 조건도 약간 좀 바뀔 수 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통제된 이 스테디움을 만드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노 모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예요. 일단은 0.7 곱한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드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러면은 도심 주행 측정한 거 결과 이 0.7 곱한 거죠. 여기에 55 그리고 고속도로에다 45% 도심 주행의 비중이 살짝 더 높게 가중치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도심 주행 모드와 고속도로 주행 모드는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좀 말씀드려야겠죠. 먼저 바로 아래 나오는 게 도심 주행거리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가지고 차가 멈출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게 초별로 다 나와 있죠. 250초까지 있는 게 한 사이클입니다. 중간에 휴지기도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0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한 125초쯤 되겠죠. 125초 전에 50km 갔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속도 보이죠? 이 속도를 계속 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그냥 돌리는 겁니다. 이 다이노 모드 위에서. 그 중에 잠깐 600초간에 멈춰놓는 기간도 있다가 마지막에 2000초에서 2500초는 또 이렇게 주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 사이클인데 이게 차가 멈출 때까지 계속 이 사이클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가 멈출 때까지 주행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0.7을 곱한다. 그게 바로 도심 주행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도심 주행 모드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주행 모드 있겠죠. 왠지 고속도로 주행 모드는 그래 고속도로 주행하면은 100 정도로 계속 항속해가지고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 다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여기 초 나와 있죠. 초별로 이게 시속 몇 킬로 내야 되는지 이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고속도로 주행은 어떻게 돼 있냐? 이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 고속도로 주행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거랑 다르게 100으로 항속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야, 이게 어떻게 고속이냐? 네, 이거를 고속 모드라고 칭합니다. HWFET 주행 시험이에요. 사실 이거 가지고 하면은 지금 어디 대형 유튜버가 테스트한 결과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죠. 그러면은 야,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아까 보여줬던 도심 주행 모드와 고속도로 주행 모드를 하는데 그래, 그건 알겠어. 근데 고속도로 주행 모드가 100 항속이 아니네? 심지어 멈췄다가 80 갔다가 40 갔다가 다시 100 비슷하게 100도 아니고 90 정도 갔다가 이렇게 멈추네. 이거를 무한반복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 논란을 만든 게 바로 이 고속도로 주행 모드 테스트예요. 야, 당연히 고속도로면은 100으로 항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신 분들이 항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고속 항속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미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이런 프로그램을 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일하게 가고요. 유럽도 동일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라 저속, 중속, 고속, 초고속이 있는데 초고속도 좀 이런 비슷한 그래프 파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100km라든지 110km로 항속해서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공인 시험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 프로토콜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다 풀리셨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안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쓰니까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옮기는 구간,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100으로 항속하는 구간이 아니니까 도심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왔다 갔다 하면은 회생제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대화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스트 자체가 어느 하나의 내신 시험이라고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신 시험에 굉장히 잘 맞게 이 모터의 세팅이라든지 모터도 어떤 구간에서 출력을 얼만큼 내는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테슬라는 이렇게 나와 있는 정답지에 대대로 맞게 그렇게 출력 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WLTP도 다 이렇게 골고루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이거를 잘못한 걸까? 잘못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꾸불꾸불하면 되겠지 하고 정한 건 아니고 이 시험 관련된 정말 대단한 박사님들 뿐에서 어떻게 하면은 시주행 가는 거리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 하고 엄청나게 고심을 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 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다 이렇게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이게 옛날보다는 좀 더 가혹한 조건이 됩니다. NEDC 이런 거에 비하면은 실제 구간을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이런 게 뭐 틀린 건 아니죠. 왜냐면은 항상 사람들이 100이나 110으로 항속 주행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항속 주행하는 거에 맞춰져 있으면은 반대로 이런 도심 주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공인적인 이런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저속, 중속, 고속, 초고속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좀 보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스트에서는 유리해. 그 말인즉슨 뭔가 우리가 보통 주행할 때 도심이라든지 좀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좀 막히는 구간이면은 좀 이거랑 비슷한 파형이 될 수도 있죠. 그쪽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100으로 항속 주행할 때는 좀 불리하다. 이거 불리한 거는 뭐 공기 역학이나 모터 세팅이나 좀 이런 것들에서 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반대로 포르쉐 타이간 같이 1회 충전 주행간 거리 289 이렇게 인증받은 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좀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거의 저속 중속에 거의 그렇게 치우쳐져 있는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 방법이죠. 이거를 보면은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2단 변속기를 가지고 있는 차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타이칸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 90에서 100 정도는 넘어야 2단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 90이나 100같이 2단 변속이 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전비가 진짜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모델 3나 뭐 일렉트리파이드 G80 같은 경우에는 뭐 변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크나 이렇게 어느 속도를 내기 위한 이런 출력 같은 게 0부터 뭐 예를 들면 200까지 이렇게 막 촘촘히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0까지 200까지 이렇게 촘촘히 쌓여 있는데 100으로 가는 것에 배터리를 쓰는 것에 비해서 이제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정해져 있겠죠. 0부터 예를 들어 90까지. 그러면은 한 80 정도 달리게 되면은 모터의 출력이 진짜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때는. 왜냐면 변속하기 직전이니까 굉장히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고속 항속으로 가면 다르게 되죠. 2단 변속이 되게 되면은 다른 차로 따지면은 한 50 정도의 출력을 쓰면서 가야 되는 그 속도를 타이칸 같은 경우는 2단 변속기를 이용해가지고 한 20에 30% 이 정도의 출력만 가지고도 이 똑같은 항속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나와 있는 WLTP도 EPA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어느 시스템을 가져다 놔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칸도 그렇고 좀 이트론 오너분들도 약간은 좀 되게 의아한 게 아니 내가 고속도로 뭐 부산 가면은 400km 그냥 넘게 가는데 이거 주행 가는 거리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저도 좀 반성해야 될 게 이런 거 조사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한 게 아닌가. 이로 인해서 테슬라처럼 뭔가 이득을 보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타이칸처럼 굉장히 좀 불리하게 좀 안 좋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도 제가 좀 제대로 설명했어야 되는데 저도 좀 반성을 합니다. 이런 거를 좀 제대로. 그래도 전기차 읽어준 남자인데 이런 거 남들이 좀 안 봤더라도 이런 거 솔직히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왜 못 봤을까? 네, 저도 좀 반성합니다. 네, 이제 타이칸도 그렇고 일렉트리파이드 G80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모델 Y에 비해서 좀 불리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이런 항속 테스트를 하게 되면 좀 유리해진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팅이 좀 이런 고속 항속에 좀 유리하게 전비 세팅이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뭐 반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좀 테슬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물론 저도 테슬라 좋아하지만 이거는 좀 인정해야 되는 결과가 아닐까. 이 유튜버가 얘기하고 있는 요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차는 400 인증받은 차를 똑같은 조건에서 하면은 500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500을 인증받은 차를 똑같이 올려놓으면 한 600 정도 가야 되지 않냐. 근데 600은커녕 500은커녕 400대 나오니까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댓글도 달고 뭐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을 많이 봤는데 뭐 공기압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뭐 히터 심지어 뭐 히터도 있다 뭐 그런 것도 하지만 분명 히터나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이런 걸 끈다고 해가지고 600 갈 차가 400을 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름의 개인이 한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거는 어느 정도 좀 믿어도 된다. 게다가 사실 테슬라 오너면은 이게 뭐 크게 뭔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으면은 특히 또 테슬라 오너면은 굳이 여기서 뭔가 개입할 여지가 사실 외부적인 환경 요인 말고는 그렇게 막 개인이 억지로 막 이런 전비를 낮추기 위해서 먼 짓을 하고 그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악셀을 막 밟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 다 티가 나잖아요. 제가 살짝 봤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 데이터를 뭐 신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만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 확실히 이런 조건에서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인증보다 좀 약간 좀 못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에서 좀 높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예상했냐면 이거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했는데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오르님 이런 영상을 보면은 유저블 배터리를 보면 한 75kWh 그 정도를 실가용 배터리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75kWh 가지고 500km를 가기 위해서는 그 전비가 한 140 정도? 한 7이죠. 일단 7 정도 되면 500 넘지. 한 140 이 정도 되어야 이 500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이 판교에서 이 속초로 올라가는 구간이 좀 오르막길이거든요. 제가 모델 3 타면서 갔는데 공조를 켜게 되면 140으로 가는 거 쉽지 않고 공조를 꺼도 140대 특히 제 차는 130 이렇게 보기가 사실 막 마냥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인증받은 대로 가기가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미 수치로도 어느 정도 저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굳이 제가 말을 안 드렸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반성하는데 사실 이런 수치적인 거면은 이 모델 Y 롱레인지의 가용 가능한 배터리 그리고 이 차가 보통 나오는 전비 제가 이런 수준을 알고 있으니까 특히 또 이런 오르막길에서 다른 차처럼 예를 들어 뭐 일렉트리파이드 G80처럼 주행 가는 거리 인증받은 것보다 좀 더 가는 건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인증받은 만큼만 가도 어느 정도 좀 평타를 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튜버 분들이 좀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 차를 사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하나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유튜버가 주장하는 거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다 마찬가지인데 미국이랑 유럽이 이런 테스트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여기서 좀 더 박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도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가 하나 추가된다는 거죠. 기존의 이런 테스트는 하나는 유지가 되어야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속 항속을 쓰지도 않고 뭐 이런 도심 위주로 이렇게 주행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고속도로도 막히게 되면은 이런 전비 같은 거 좀 좋아지니까 특히 모델 Y는 이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다른 차보다 더 좋아진다 이런 조건에서는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내신에서 시험 범위가 딱
그런 범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되는 거죠. 고속 항속. 우리나라에 좀 고속 항속하는 일이 계속 가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괴리감이 크니까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프로토콜 짤 필요도 없거든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면 되냐면 그냥 0부터 뭐 시속 100이면 100, 105면 105 이렇게 정해놓고 이 차가 멈출 때까지 다이노 계속 돌려가지고 진행한 주행 가는 거리에다가 0.7을 곱해서 따로 별도로 놓는 거죠. 실제 고속 항속 주행 모드 해가지고 전익남 프로토콜, 이건 좀 말이 안 되나? 넘어갔다. 그러니까 전익남 프로토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를 공개하면은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인증받은 513, 515인가? 이거보단 좀 낮게 나오겠죠. 400 몇 정도. 반대로 포르쉐 타이칸 같이 이렇게 고속 항속에서 굉장히 유리한 차량들은 이제 차이가 나겠죠. 총체적인 이런 주행 가는 거리는 289를 받았지만 고속 항속에서는 막 480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도로에서 좀 많이 뭐 보내긴 하지만 보통은 내가 도로 주행 많이 하니까 그래 모델 Y가 좀 더 적합하겠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서울에서 부산이나 뭐 대구, 대전 이렇게 좀 고속 항속 특히 안 막히는 구간에서 자주 가는데 와 이게 타이칸이 289밖에 못 간다고 봤는데 고속 항속 하니까 막 480, 막 500 가네? 그러면 타이칸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유튜버가 주장하는 거, 네, 저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설득이 된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첫 번째로 저온주행 가는 거리 너무 개판인 거, 이거는 무조건 개선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항속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도 진행해줘가지고 소비자가 좀 올바른 본인에게 맞는 그런 차들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좀 길게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를 제가 옹호한 것도 아니고 이 유튜버가 뭐 잘못했다 이런 표현은 없었죠. 진짜 팩트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모델 Y가 이런 조건에서 테스트를 받은 게 높은데 실제 항속했더니 좀 낮게 됐다. 그럼 딱 진짜 모델 Y가 항속에서 약간 좀 불리한 거는 어느 정도 좀 드러난 거는 맞아요. 반면에 저속이나 중속이나 이런 중고속에서는 모델 Y가 굉장히 좀 유리해지는데 이걸 테스트하는 게 사실 좀 이거는 진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테스트에 맞춰가지고 시중거리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아마 이 테스트는 굉장히 좀 미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의 조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뭐 논란 뭐 사실 좀 한정된 분들에 대한 논란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제가 오늘 영상으로 어느 정도 좀 이 궁금증들 왜 이런 괴리감이 발생하는지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싸워가지고 대판 막 싸울 그럴 건덕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 네가 테슬라미냐 내가 테슬라미다 하고 막 어디 막 종로 한가운데 가가지고 막 현피 뜨고 막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럴 사건도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이게 내가 테슬라가 아니고 내가 타이칸이 아니면은 도저히 뭐 싸울 그게 아닌데 차가 내가 되고 내가 차가 되면은 난감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경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차마 이런 거는 너무 차를 나로 보고 내가 차가 되고 그런 거는 좀 그거는 확실히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이게 이런 결과에 대해서 뭐 수긍을 하게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구나. 그러고 수긍하시면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좀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 가지고 막 싸울 건덕지는 사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말했었던 걸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 뭐 싸울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네, 굳이 이 영상 보고 좀 궁금증이 그냥 딱 풀리시고 그냥 안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